말이 많아지면 관계가 어긋난다. 오해는 언제나 말에서 생기고 후회는 늘 말끝에서 시작된다. 한마디가 사랑을 무너뜨리고 또 한마디가 사람을 구덩이로 밀어넣는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깨닫는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침묵이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을. 속이 시끄러운 사람은 말을 멈추지 못하지만 마음이 깊은 사람은 조용히 웃는다. 세상은 떠들썩하지만 인생은 조용히 흐르고 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 이 말은 단순한 겸손의 미덕이 아니다. 그건 사람 사이의 진심을 지키는 오래된 지혜다. 말로 사람을 이기려 하지 마라. 말로 설득하지 마라. 말로 관계를 증명하지 마라. 진짜 사람은 말이 아니라 태도로 보여준다. 눈빛으로, 기다림으로, 경청으로 말한다.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사람이 결국 관계의 중심이 된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 말을 풀어본다. 왜 벙어리가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침묵이 관계의 깊이가 되는지, 그리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인생이 어떻게 단단해지는지를 한 사람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천천히 들여다보려 한다. 당신은 말이 많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듣는 걸 더 좋아하나요? 대부분 우리는 나는 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을 끊으며 나의 의견을 말하고 상대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나의 생각을 정리합니다. 대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종종 상대를 설득하려는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하나둘 침묵을 배워갑니다. 그건 말할 것이 줄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한 직장 상사를 기억합니다. 그는 회의 시간에도 조용했고 식사 자리에서도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처음엔 저렇게 말이 없으면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싶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두가 그의 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에 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중요한 순간에만 입을 열었고 그 말은 항상 깊고 단단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존재감으로 설득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존재감은 입을 닫을 줄 아는 사람에게 생겨납니다. 우리는 말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만 오히려 말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경청, 기다림, 공감. 이 모든 것은 말이 아니라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결국 사람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내가 내 말을 앞세우기보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라는 말.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 하기보다 상대의 감정을 느끼고 기다리라는 말. 이제부터 우리는 6가지의 이야기를 통해 침묵이 어떻게 삶을 바꾸는지, 왜 조용한 사람이 결국 사람을 얻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서울 종로의 한 작은 서점, 거기엔 매주 금요일마다 사람들이 모입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다양한 나이대와 직업을 가진 이들이죠. 그런데 그 모임엔 유난히 말수가 적은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름은 김성우 63세. 은퇴한 고등학교 국어교사입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그를 낯설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사를 빼고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책을 읽고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시간에도 그는 좋았습니다. 또는 생각해보게 되네요. 정도로만 말했죠. 다른 사람들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설명하고 느낀 점을 논리적으로 펼치고 때론 서로의 말에 반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에서 가장 신뢰를 얻은 사람은 바로 그 조용한 김성우 선생님이었습니다. 모임이 6개월쯤 되었을 무렵 한 번은 운영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끔은 성우 선생님 한마디가 이 모임 전체를 정리해주는 것 같아요. 누군가 말이 많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존중을 받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성우 씨는 말이 없어도 항상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눈을 마주치고 상대가 말할 때 절대 끼어들지 않았죠. 그의 말보다 강한 건 존재의 태도였습니다. 사람은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을 많이 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을 때의 태도에서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요? 말이란 건 기본적으로 주도권의 언어입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나는 흐름을 잡습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내 생각을 전제로 삼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면 깨지기 쉽습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가리는 사이 누가 더 따뜻한지를 잊게 되니까요. 침묵이 주는 힘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줄인다는 건 상대에게 내가 중심이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상대는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김성호 씨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는 젊은 시절 교직 생활에서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말로 통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고 논리로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을 때 애들이 나를 더 봅니다. 그때 아이들은 이 사람이 날 이해하려고 하는구나 느껴요. 말보다 눈빛, 말보다 기다림. 그게 먼저더라고요. 말을 줄이면 사람은 더 깊어집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는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말해야만 관계가 쌓인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말을 줄일 때 관계는 더 단단해집니다. 한 중년 부부의 사례도 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부쩍 다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은 왜 말이 없어? 뭐라도 말을 해. 남편은 조용히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말 안에 이미 다 들어있으니까요. 내가 뭐라고 덧붙이면 그게 더 멀게 느껴질까 봐요. 그날 이후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울렸어요. 내가 그냥 말할 사람이 필요했단 걸 그 사람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무조건 침묵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말하되 그 외에는 침묵하라는 뜻입니다. 말이 적을수록 그 말엔 무게가 실립니다. 반대로 말이 많아질수록 말은 가벼워지고 사람의 마음도 함께 떠버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 정말로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 더 깊은 신뢰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을 잘 들어준다. 그 사람은 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뭘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감정은 말이 많을 땐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만났을 때 특히 소중한 관계일수록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답이 없다면 그 순간은 침묵의 시간입니다. 침묵이 쌓일수록 사람은 깊어지고 침묵을 지킬수록 관계는 견고해집니다. 결국 사람 사이에서 가장 강한 힘은 말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감은 침묵이라는 옷을 입고 우리를 감싸줍니다. 어느 날 작은 시골 마을에 살던 한 노부부가 갑자기 이웃들과의 관계를 끊고 집 안에만 머물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동네 잔치며 경로당 모임에도 빠지지 않던 분들이었기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알고 보니 그날은 동네 경로잔치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고 노부부는 손수 만든 찰떡과 부침개를 들고 갔습니다. 그런데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한 후배 어르신이 술김에 농담을 던졌습니다. 어르신들 요즘도 그렇게 붙어 다니세요. 정말 정이 많으시다니까. 근데 좀 갑갑하지 않으세요? 나이 들어도 늘 같이 있는 게. 순간 사람들은 웃었고 분위기는 가볍게 넘어갔지만 그 말 한 줄이 노부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말에는 분명 가시가 있었거든요. 나이 들어도 눈치 없이 너무 엉겨붙는다는 그들의 삶을 은근히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뉘앙스 말입니다. 그 후 노부부는 모임에 나오지 않았고 서서히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졌습니다. 누군가는 그 정도 말에도 마음을 닫나 했지만 정작 말을 던진 당사자는 자신이 그런 상처를 줬다는 걸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무게를 과소평가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는 농담이니까, 친하니까, 알아서 이해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하고 툭툭 내뱉습니다. 하지만 말은 항상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작용합니다.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상처를 남기죠.
그렇기에 말을 아끼는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하고 기다리고 상대가 편해질 때까지 말을 참는 사람. 이와는 반대의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 공격하고 말로 자기 우위를 증명하려는 사람. 자신의 말을 정당화하기 위해 타인의 감정을 희생시키는 사람. 한 중년의 여성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영자 씨, 58세. 평생을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문제는 말로 사람을 너무 세게 다룬다는 거였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언제나 직설적이고 날이 선 말투를 쓰곤 했죠.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당신은 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가 안 돼요. 설명 좀 해보세요. 그녀는 그것이 솔직함이고 효율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하나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남편과의 사이도 삐걱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날 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하면 늘 시험 보는 기분이야. 엄마는 나한테 사랑을 말로 준 적이 없잖아. 그 말은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은 열심히 살아왔고 가족을 위해 헌신했다고 믿었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족에게는 비판과 불신으로 다가갔던 겁니다. 이후 이영자 씨는 말하는 습관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말을 줄이는 것부터요. 충고 대신 고개 끄덕임을, 지적 대신 음이라는 짧은 감탄사를, 조언 대신 그랬구나라는 공감의 말을 선택했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더 많이 웃었고 딸이 대화를 먼저 걸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줄였을 뿐인데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그 도구는 사람을 치유할 수도 있고 사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침묵은 의도된 배려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걸 참음으로써 너를 편하게 하겠다는 배려의 표현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상대의 말이 먼저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말할까를 고민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지 않을까를 아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부부가 서로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비판 없는 귀 기울임입니다. 말로 사랑을 주는 사람보다 말 없이도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더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말을 줄입니다. 왜냐하면 그 따뜻함이 이미 침묵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이야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갑니다. 말이 아닌 태도, 소리 없는 울림이 관계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정신과의원에서 일하는 상담심리사 정유민 씨는 20년째 심리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녀에게 많은 환자들이 찾아오죠. 불안, 공황, 우울, 그리고 관계 문제까지. 모두 말로 풀기 어려운 것들을 가슴에 안고 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진짜 힘든 사람은 말하지 못해요. 말로 다 하지 못해서 아픈 거예요. 상담의 시작은 항상 침묵입니다. 환자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건네면 눈을 피하거나 짧게 대답하죠. 이때 많은 상담사가 실수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의 말을 채워 넣으려는 거죠. 요즘 힘드셨죠? 언제부터 그랬어요? 어릴 때는 어땠나요? 하지만 정유민 씨는 다릅니다. 그녀는 기다립니다. 그저 환자와 같은 자세로 앉아 조용히 조심스레 눈빛을 맞춥니다. 긴장이 느슨해질 때까지, 마음이 열릴 때까지.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기 앞에서 말없이 기다려주는 걸 경험할 때 마음을 열어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 존재가 위로가 되는 거죠. 경청은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태도이고 깊이이며 존재의 무게입니다. 말 없는 사람의 가장 큰 힘은 상대의 마음을 들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조용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박진수 씨, 61세. 그는 퇴직 후 작은 마을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마을 이장도 맡았고 노인분들의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기만 했죠.
누군가 이장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물으면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어르신들 말 들으러 여기 있는 거지 내 얘기하러 온 게 아니니까요. 사람들은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고요? 그는 비난도 지시도 충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들어주는 사람이었고 필요할 땐 고개를 끄덕이며 네 그랬군요. 한마디. 그게 다였지만 사람들은 그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더 많이 꺼냈습니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깊은 속내를 그에게는 털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말하지 않고 절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많이 해야 상대와 소통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소통은 상대가 나를 온전히 받아들인다고 느낄 때 일어납니다. 그 느낌은 말이 아닌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에서 옵니다. 이 세상엔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TV, 유튜브, SNS 온통 말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의견, 주장, 해석, 비판.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지칩니다. 진짜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그렇기에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의 존재감은 이 시대에 더욱 귀중합니다. 그런 사람은 드물기 때문에 더 오래 기억됩니다. 말이 없지만 그 사람 곁에 가면 마음이 편해지는 이유. 바로 존재의 경청 때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로 무대를 만들고 어떤 이는 침묵으로 공간을 열어줍니다. 말 많은 사람은 중심에 서지만 말 없는 사람은 그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작은 제스처, 긴 말을 다 듣고 난 후에 짧은 한숨, 그리고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것이 경청의 언어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말입니다. 그건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말로 세상을 휘어잡는 사람이 아니라 말 없이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존재.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안에 말보다 더 큰 이해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삶의 말을 줄여주고 들어주었던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떠오른다면 당신은 이미 침묵의 위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말이 많은 세상에서 말을 줄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차라리 화를 내든지 뭐라도 말을 하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말은 곧 당신의 침묵이 불편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동시에 내가 당신을 통제하고 싶다는 속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합니다.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뭔가 숨기는 사람,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용기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입을 열고 방어하려 합니다. 억울할 때, 오해받았을 때, 부당함을 겪었을 때 우리는 말로 싸우고 말로 해명하려 하죠. 그러나 말이 말로 대응될수록 상처는 깊어지고 오해는 커지고 관계는 멀어집니다.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태준 씨, 59세. 30년을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임원 승진을 앞두고 후배에게 자리를 넘겨야 했습니다. 조직 개편이 있었고 사장은 젊은 피를 쓰고 싶다고 했죠. 많은 동료들은 분노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된다. 그 자리는 형이 맡았어야지. 그냥 입장문이라도 쓰세요. 모욕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정태준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사표도 내지 않았고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후배가 업무를 익히는 걸 도와주었고 퇴근 후에는 조용히 산책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왜 저렇게 침착하지? 한 달 뒤 후배가 먼저 찾아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사람인지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선배님이 말없이 지켜봐 주셔서 이겨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준 씨는 그 말을 들은 뒤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말은 순간을 움직이고 침묵은 시간을 움직인다. 나는 내가 시간을 선택하기 바랬어.
이 말에 그 후배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정태준 씨를 자신의 인생 멘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억울함을 참기 어렵습니다. 당장의 감정을 누르고 말을 삼킨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진짜 강한 사람은 바로 그 순간의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은 감정을 해소해 주지만 침묵은 관계를 지켜준다는 것을.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더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보다 그 사람과의 전체 시간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상처를 주고 또 어떤 사람은 침묵으로 상처를 감싸줍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깎았는지보다 누가 나를 지켜주었는지를. 한 여성이 있습니다. 정혜란 씨 65세. 자녀 교육 문제로 늘 남편과 부딪혔습니다. 아들이 대학을 포기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하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그럴 거면 그동안 들인 돈을 다 갚아라. 도대체 넌 왜 그렇게 애한테 물러터졌어? 그날 저녁 정혜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차려주고 말없이 아들의 방에 다녀오고 그저 조용히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은 술에 취해 아들의 음악 연습실 앞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다 이렇게 말했죠. 네 엄마가 아무 말 안 하고 날 보길래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한참 생각했어. 아빠가 너무 성냈다. 미안하다. 그 침묵은 부부 사이에서 가장 깊은 대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말보다 강하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말이 없다고 그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말이 없을수록 그 사람은 더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더 무겁게, 더 오래, 더 멀리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침묵은 때로 감정의 가장 강한 표현입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온몸으로 외치는 진심. 그건 단순한 수동적 침묵이 아니라 의식적이고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당신을 오해하더라도 굳이 설명하려 하지 마세요. 시간은 말보다 강합니다. 말로 풀 수 없는 오해는 시간이 대신 풀어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침묵을 선택했을 때 누군가는 그 침묵의 의미를 훗날 가장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건 강한 마음, 넓은 시야, 그리고 따뜻한 용기의 다른 이름입니다. 어느 날 한 노신사가 작은 교회당을 찾아왔습니다. 비가 내리던 늦가을 오후였고 그는 입구에 잠시 멈춰 섰다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후에도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돈한 뒤우산을 펴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그가 떠난 자리에는 누군가 놓고 간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위로가 있었어요. 그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단 한 번도 교인들과 인사를 나눈 적 없고 자신을 소개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앉은 자리가 비어 있으면 모두가 그를 떠올리며 조용히 걱정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존재만으로 사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존재감은 말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언어로 전달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SNS에 나를 드러내고 대화 속에서 나의 생각을 내세우고 모임 자리에서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 하죠. 그런데 진짜 존재감은 그 반대에서 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아도 여기에 있다는 조용한 자기 확신. 그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한 50대 남성 강용호 씨는 회사 내에서 그림자 부장이라 불렸습니다. 말도 없고 회식에도 자주 빠지며 회의 중에도 필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직원들은 중요한 일일수록 그를 찾았습니다. 그는 절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도와줄까 한마디. 그리고 끝까지 묵묵히 일을 함께 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실수로 중요한 자료를 날렸을 때 모두가 그를 질책하려 할 때 강용호 씨는 말없이 프린터 옆으로 가 백업 폴더에서 자료를 복구한 뒤 신입사원 책상 위에 조용히 두었습니다. 그 어떤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신입사원은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위로를 받았다. 말이 없어서 더 깊었다. 그 한 장의 자료보다 그 사람의 태도가 내 인생을 바꿨다. 우리는 종종 말로 감싸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로 하는 위로는 가볍기도 쉽고 때로는 의심을 낳기도 합니다. 반면 침묵은 진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침묵은 속이 비어 있으면 지속되지 않습니다. 속이 가득 찬 사람만이 말을 줄이고도 상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침묵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과 충분히 대화한 사람입니다. 내면이 평온한 사람만이 다른 이의 소리를 담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과 병동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던 간호사 박은정 씨는 말 대신 존재로 환자들을 위로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녀가 돌보던 70대 여성 환자는 오랜 불면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사람을 믿지 못했고 간호사의 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환자 옆에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창밖을 보기도 하고 가끔은 조용히 음악을 들려주기도 했죠. 한 달이 지나고 어느 날 그 환자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을 안 하니까 나도 말하고 싶어졌어요. 그날 이후 환자는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말 없는 사랑이 가장 깊이 스며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침묵은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그건 따뜻한 인내이자 시간을 믿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선언. 그건 말보다 더 깊은 배려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말하려 합니다. 누가 더 큰 소리로, 누가 더 빠르게, 누가 더 날카롭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조용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눈빛이 따뜻했던 사람, 필요한 순간에 가만히 옆에 있어줬던 사람, 말 없이 등을 두드려줬던 사람. 그 사람은 말하지 않았기에 오히려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신뢰를 주는 사람. 그건 화려한 언변보다 조용한 기다림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할 때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침묵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이 되어 누군가의 마음을 껴안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말보다 눈빛으로, 말보다 공기로 서로를 이해하게 됩니다. 오랜 친구와의 만남, 부부로 살아온 세월,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말보다 먼저 작동하는 건 느낌입니다. 그 느낌은 단순한 감이 아니라 오랜 시간 침묵을 공유하며 쌓아올린 신뢰의 결정체입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윤상우 68, 최선희 65 부부는 결혼 40주년을 앞두고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강릉의 조용한 바닷가 마을. 둘이 함께 해온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죠. 그들은 여행 내내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함께 산책하고, 점심엔 조용히 식사하고, 저녁엔 창밖으로 노을을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40년이나 함께 살았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을까. 그런데 윤상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저 사람이 어디가 불편한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냥 눈빛만 봐도 알죠. 그들의 말 없는 대화는 그 어떤 언어보다 따뜻했습니다. 그건 세월이 만든 침묵으로 쌓인 사랑의 모양이었죠. 삶의 후반으로 갈수록 우리는 관계에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건 더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느끼고 기다리는 방식입니다. 젊을 땐 말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난 널 사랑해. 난 이런 사람이야. 내 생각은 이래. 하지만 중년을 지나 노년에 들어서면 그런 말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건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도 믿음도 온기도 말보다 침묵 속에서 더 오래 남습니다. 그건 빠르게 타오르지 않지만 한번 피어나면 쉽게 꺼지지 않는 불처럼 은은하고 오래갑니다.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사람들은 항상 말이 많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 편인 친구,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가족, 아무 말 없이 손잡아주는 이웃. 그들은 큰 소리를 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가장 깊이 남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말보다 시간이 말해줍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 늘 설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보여주고 행동으로 말합니다.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말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도 기력도 세상에 대한 흥분도 조금씩 잦아들죠.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사람의 숨소리, 말없이 건네는 손의 온기, 긴 대화 끝에 짧은 미소.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중심 언어가 됩니다. 말을 줄이는 건 감정을 잃어서가 아니라 감정을 아끼기 위한 겁니다. 쉽게 꺼내지 않고 쉽게 소비하지 않고 천천히 깊이 꺼내어 상대의 가슴 한복판에 오래 남기기 위해서. 그래서 말이 없는 사람은 어른이 된 사람입니다. 그건 체념이 아니라 이해고 회피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로 마무리해 볼까요? 노년의 요양보호사로 활동 중인 이명숙 씨는 80대 치매 노인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그 어르신은 말이 없고 때때로 화를 내거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처음엔 이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까 막막했죠. 하지만 그녀는 매일 같은 방식으로 대했습니다. 부드러운 손길, 조용한 인사, 말 없이 눈을 바라보는 시간. 어르신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손을 꼭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말은 안 해도 다 알아. 고맙다는 말도 꼭 해야 하는 건 아니지. 그 순간 이명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건 말이 없는 인생들이 서로에게 전하는 가장 깊은 대화였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전반부를 무엇을 말할 것인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는 무엇을 말하지 않을 것인가로 완성됩니다. 지금 당신이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길 선택한다면 그건 침묵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게, 따뜻하게,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말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나를 이해시켜야 할 것 같고, 사랑을 말로 입증해야 할 것 같고, 존재를 소리로 드러내야 할 것 같던 시간들. 그러나 우리는 점점 알게 됩니다. 진짜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행동에서 나오고, 기다림에서 나오고, 침묵 속에서 더 선명해진다는 것을. 침묵은 비겁함이 아닙니다. 그건 성숙함입니다. 쉽게 말하지 않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의 속도를 존중하고, 관계를 오래 보겠다는 선언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라는 이 오래된 말 속에는 사람을 향한 따뜻한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내 말보다 당신의 말이 먼저입니다. 내 생각보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감정보다 당신의 존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침묵이 쌓이면 관계는 단단해지고 사람은 깊어지며 인생은 고요한 평화로 채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삶의 후반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말해왔고, 많은 것을 설득해왔고, 많은 것을 설명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말이 아닌 존재로 말할 차례입니다. 소중한 사람 앞에서 벙어리가 되어보세요. 말을 멈추고 눈을 맞추고 그저 따뜻한 손 하나 건네보세요. 그 침묵이 당신의 진심을 더 멀리, 더 깊이 전달해 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말하지 않아도 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말이 없어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깊이이며 사람의 완성입니다.